오늘부터는 그 Vlay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이 Vlay는 플러그인입니다. 플러그인이에요. 스케치업의 기본으로 깔려 있는 게 아니고 별도의 프로그램입니다. 이 Vlay를 이해하시려면 빛에 대한 기본 이해가 조금 필요해요. 네, 무슨 별다른 건 아니고 이런 거죠. 광원에서 빛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물리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빛은 입자설입니다. 빛은 파동설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다 배웠을 거예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아마 기본적으로 배웠을 겁니다. 뭐냐면 파동설이 뭐냐면 이렇게 깜깜한 안막에 요만큼 구멍을 내고 빛을 넣어주면 빛이 이렇게 일자로 가는 게 아니고 조금씩 이렇게 퍼져서 점점 퍼져서 가잖아요. 그거는 마치 물결이 이렇게 퍼져서 이렇게 번져나가는 것처럼 빛도 파도처럼 번져나간다라고 해서 파동설이 나온 거고, 입자설은 뭐예요? 햇빛에 오래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따갑죠. 그러니까 입자란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불빛, 그러니까 모닥불이나 뭐 이런 데 오래 앉아 있으면 따갑잖아요. 그게 빛의 입자가 우리 몸에 닿아서 따갑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입자설의 근원이 이제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Vlay는 입자입니다. Vlay는 입자예요. 파동설이 아니고 입자설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요즘은 빛은 입자이면서 파동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 가지 다 수용해서 입자이면서 입자가 파동을 치는 거다라고, 그러니까 파도를 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광원이 있습니다. 광원에서 빛이 나와요. 그죠?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프라이머리 레이, 주광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빛이 직접적으로 내려보내는 입자, 이걸 프라이머리 레이고, 그 다음에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잖아요. 3D 맥스는 빛이 그냥 이렇게 통과를 해버립니다. 그냥 통과해요. 물체를 그냥 통과해요. 그래서 그림자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물체가, 오브젝트가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자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3D 맥스는 빛이 투과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나아간 거, 그게 바로 Vlay예요. 빛이 물체에 닿으면 빛이 여러 개의 입자로 쪼개져서 이렇게 산란을 하게 돼요. 퍼져나가는 거죠. 온대로 하나가 와서 하나로 튕겨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가 와서 여러 개로 이렇게 튕겨나가게 돼요. 산란하게 되는데, 이때 이렇게 산란하게 되는 입자를 세컨드리 레이라고 합니다. 세컨드리, 두 번째 빛. 이 세컨드리 레이를 GI라고 합니다. 이 세컨드리 레이를 GI라고 해요. 이 GI를 계산하는 것, 그게 Vlay의 정체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저 GI 값을 계산해라, 그래야 우리 현실 세계처럼 빛이 나와요. 자, 그 중에 이제 우리가 공부할 거 두 개 미리 공부했습니다. 요거 인피니티 플랜하고, 그 다음에 요거 퍼, 두 개 공부했을 거예요. 요건 Vlay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공부할 거는 여기에요. 요만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조명입니다. Vlay를 온전하게 사용하려면 조명을 쓸 수 있어야 되고, 재질을 쓸 수 있어야 되고, 렌더링을 해야 돼요. 3D 맥스는 카메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Vlay 카메라, Vlay 라이트, Vlay 매트리얼, Vlay 렌더링, 이렇게 4개가 맞아야만 온전하게 나오게 돼요.
네, 맥스 같은 경우는 그냥 렌더링만 렌더 엔진만 V-Ray로 바꿔서 쓰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스케치업 같은 경우는 V-Ray 조명을 쓰고 V-Ray 재질을 쓰고 V-Ray 렌더를 쓰고 이렇게 세 개만 사용합니다. 자, 간단하게 하나 사각형을 그릴 겁니다. 3000, 5000 3000에 5000, 그 다음에 높이는 2400. 자, 그 다음에 뭐도 켜냐면 그림자도 켜보죠. 섀도우. 자, 섀도우까지 켜봤습니다. 윈도우의 모델 인포에 들어가서 지오 로케이션. 자, 우리나라로 바꿔야죠. 그 다음에 줄라이하고 어거스트 중간, 즉 7월 8월 중간에다가 제가 이렇게 맞춰놨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 맞춰보시죠. 3000에 5000이면 그냥 조그만 방 하나죠. 다시요. 서울 같은 경우는 여기가 127이죠. 서울 127, 저기 137이라고 적어놨네. 127, 126점 얼마에서 127점 얼마 이렇게 돼요. 서울 같은 경우는 레티튜드도 마찬가지로 37점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노래 가사에 의해서 동경 132, 북위 37. 우리나라 땅이죠. 정확하지는 않다고 해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맞췄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하나 지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사각형을 그려서 창문을 내야죠. 1500, 1200. 창문까지 이렇게 지워봤습니다. 컨테이너죠. 하나 간단하게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렌더 에셋으로 들어가 보죠. 여기 에셋 에디터를 띄워 보시죠. 보시면 요 첫 번째 축구공 아이콘 있죠. 얘가 재질이에요. 요거 재질입니다. 그 밑으로 내리면 중간에 좌우에 화살표 있죠. 왼쪽 화살표가 요게 매트리얼 라이브러리입니다. V-Ray 매트리얼 라이브러리 재질 도서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001이라고 돼 있죠. 우드 플로어, 여기 우드 플로어, 나무 목재로 된 마루. 그 다음에 005번 라탄 이런 것들. 009번 대리석. 보이시죠? 22번이 메탈. 요거는 나중에 제가 따로 드릴 겁니다. 추가하는 방법, 삭제하는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 안 뜨는 게 정상이죠? 없는 것도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오른쪽에 있는 건 여기는 뭐냐면은 에디터예요. 매티리얼 에디터. 여기 V-Ray 매티리얼입니다. 저도 이건 반밖에 몰라요. 반밖에 몰라요. 너무 많아요. 쓸 수 있는 거, 쓸만한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요 두 번째 아이콘이 조명입니다. 얘가 조명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뭐가 있나요? 선라이트. 태양광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선라이트가 기본으로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얘가 V-Ray 오브젝트입니다. 여기 인피니티 플랜, 퍼 이런 거 설명해 드렸을 겁니다. 그 다음에 얘가 V-Ray 매트리얼 에디터들이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세팅으로 넘어가 볼까요? V-Ray 세팅에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 알고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environment요. VLA 세팅으로 들어가면 environment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죠? 찾으셨나요? environment가 대기 환경이란 뜻입니다. 대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왜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우주선이 대기권을 돌파했습니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표면에서 우주까지 이렇게 그 공기로 꽉 차 있잖아요. 이걸 대기라고 하죠. 그래서 대기가 불안정해서 뭐 오늘 천둥 번개 많이 칩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environment가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 백그라운드 있죠. 배경이에요. 지금 보시면 여기 GI에는 여기 회색으로 되어 있죠. 근데 백그라운드는 하늘색으로 되어 있죠. 뭔가 배경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배경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데 얘를 눌러보면 뭐가 들어가 있냐면 environment sky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environment sky에서 기본적으로는 sunlight를 이용해서 이렇게 쭉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sunlight에 대한 내용이에요. sunlight가 environment에 들어가 있습니다. sunlight에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이걸 꺼버리면 뒤에 배경이 하늘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 렌더링하면 계속 하늘 나왔었잖아요. 그 이유가 얘 때문에 그래요. 얘 때문에 그렇고 여기 걸려있는 내용이 누구냐면 바로 이 조명에 있는 이 선라이트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개가 서로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선라이트에 가서 여기 보시면 선라이트의 밝기입니다. 자, 한번 렌더링을 해보죠. 이 정도 나왔네요. 자, 그 중에 얘는 저장이에요. 얘는 저장이고 얘는 클리어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지우는 거고 얘는 아니고, 자, 그 다음 여기가 리전 렌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리전 렌더가 뭐냐면 지역 렌더란 뜻으로 내가 지역을 설정해주면 그 지역만 렌더링 합니다. 자, 선택하고 드래그. 그럼 지역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여기만 렌더링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반만 설정했습니다. 왼쪽은 선라이트가 1일 때, 오른쪽은 선라이트가 10일 때. 다시 한번, 여기도 렌더가 있습니다. 렌더가 있는데 얘는 액티브 렌더라고 해요. 액티브 렌더가 뭐냐면 내가 화면에서 작업하잖아요. 그럼 바로바로 렌더링해서 보여줍니다. 액티브 렌더예요. 근데 작업하는 순간 렌더링 되면 어떻게 되나요? 뭐가 문제일까요? 버벅이는 게 아니고 메모리를 많이 쓰는 거죠. 내 컴퓨터의 사양이 좋으면 액티브 렌더 써도 돼요. 내가 작업을 하고 바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학원 컴퓨터는 그렇게 좋은 사양이 아니죠. 말 그대로 딱 스터디하기 위한 사양이죠. 액티브 렌더 쓰면 어느 순간 다운될 겁니다. 그래서 맨 오른쪽에 있는 이 주전자 쓰시면 돼요. 자, 렌더 보이시나요? 선라이트가 10일 때와 1일 때.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빼볼까요? 자, 렌더. 그럼 하얗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조명이 너무 밝아서 그렇습니다. 자, 다시 제가 요만큼 줄였습니다. 선라이트를 0.2로 해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어두워지겠죠. 그러니까 요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해가 뜨고 지고를 표현할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보시죠. 선라이트는 가급적이면 이 값을 조절하진 않습니다.
그럼 뭘로 조절해야 돼요? 밝기는 뭘로 조절해야 돼요? 카메라요. 이해되시나요? 밝기는 여기 눌러보시면 여기 카메라 있죠. 이 카메라로 조절하는데 여기 익스포저 밸류라고 보이시나요? 이 값으로 조절해요. 이 숫자가 낮으면 어두워지고 이 숫자가 높아지면 밝아지게 돼요. 이거 쉽게 얘기해서 자동 카메라입니다. 자동 카메라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동 카메라를 쓰면 안 돼요. 물론 써도 돼요. 써도 되는데 오른쪽에 보면 여기 어드밴스 카메라 파라미터 보이시나요? 오른쪽에? 네, 요게 수동 카메라입니다. 요걸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수동 카메라를 다룰 수 있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수동 카메라를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원래는 수동 카메라를 먼저 배웠어요. V-Ray 배우기 전에. 보니까 V-Ray 이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 V-Ray에 있는 이 수동 카메라는 완벽하진 않아요. DSLR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옛날 수동 카메라가 너무 직관적이라 좋았는데 DSLR은 무슨 기능들이 이렇게 많은지, 최근에 DSLR 가지고 사진 찍을 기회가 있어가지고 찍어봤는데 기능이 너무 많아가지고 반자동 놓고 썼네요. 완전 수동 놓고 써야 되는데 안 돼가지고 그냥 반자동 놓고 썼어요. 근데 DSLR이 반자동이 잘 되게끔 돼 있어 수동이 또 잘 안 맞아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요 어드밴스 카메라 파라미터를 가지고 밝기 값을 조절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안 돼요. 이건 나중에 별도로 또 설명을 드릴 거고 수동 카메라에 대해서도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그 다음 다시 선라이트로 들어가죠. 여기 선라이트 오른쪽으로 보시면 선택하고 오른쪽으로 보시면 여기 온오프 기능이 있습니다. 선라이트 온오프 기능이에요. 자, 그리고 파라미터로 들어갑니다. 커스텀 오리엔테이션이요. 기존에 우리가 태양빛의 위치를 뭘로 지정을 했나요? 위도와 경도로 지정을 했죠.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난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위치를 다시 잡아주고 싶어. 이럴 때 얘를 사용하는 겁니다. 지금 프리뷰가 어둡게 나오고 있죠. 지금 황혼으로 나오고 있죠. 그죠? 왜 그러냐면 0도라서 그래요. 왼쪽에 있는 건 동서남북을 뜻합니다. 동서남북. 태양의 위치가 동서남북 중 어디 있느냐를 뜻하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건 태양의 위치가 지표면에 가깝게 있느냐, 하늘의 위에 있느냐, 아니면 땅 아래로 내려갔느냐, 이 얘기인 거죠. 0도 밑으로 내려가 있으면 무슨 얘기가 돼요? 밤이 되겠죠. 0도 위로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낮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렇게 옮겨보죠. 점점 밝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그림자도 조그매지는 거죠. 자, 이렇게 태양의 위치를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조절해 봤고 렌더 꺼야 되겠다. 다시 렌더. 자, 보이시나요? 그림자의 위치가 바뀐 거. 자, 인피니티 플랜을 하나 여기다가 설치해 놓도록 하죠. 자, 지금 기본 태양광은 이렇게 가고 있죠. 자, 저는 이렇게 가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선라이트에서 위치를 바꿔봤습니다. 렌더. 태양의 위치, 그림자의 위치가 바뀐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결국은 이 동서남북의 위치는 무슨 얘기예요? 여기 플러스 y, x 플러스 y 나와 있잖아요. 이거 평면에서 보면 이런 뜻입니다. 플러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입니다.
내가 그림자를 이 방향으로 놓겠다는 얘기는 플러스 x와 마이너스 y 사이에다가 태양을 갖다 놔야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렇게, 아니 이쪽에서 이렇게 오는 그림자를 만들고 싶어요. 마이너스 x 플러스 y에다 놔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x에 플러스 y로 이렇게 제가 바꿔놨습니다. 자, 다시 렌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림자가 이렇게 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도 그림자를 바꿔보세요. 그러면 이 90도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해가 지는 모습이 만들어지겠죠. 자, 렌더링. 그러면 해가 지는 모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자의 위치를 찾는 방법이 두 가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는 여기, 그죠? 여기.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여기.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림자를 가지고, 그러니까 태양의 위치와 밝기, 그 다음에 그림자 위치,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게 이제 결국 두 군데서 하게 되는 거죠. 한 군데로 통일해서 쓰시는 게 조금 더 편하겠죠. 저 같으면 위경도를 이용해서 작업하는 걸 조금 더 선호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color and intensity라는 말이 나옵니다. intensity, 네, intensity라고 하죠. color and intensity. intensity가 밝기입니다. 그 누구죠? 이영애가 선전하는 intensity. 밝기입니다. 색상과 밝기란 뜻입니다. 앞으로 intensity라는 단어는 계속 나올 겁니다. 주구장창 나올 거예요. 바로 여기. 보통 태양의 색상은 조절하지 않아요. 그냥 두면 됩니다. intensity 밝기입니다. 10으로 올렸습니다. 그럼 여기 10으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자, intensity 값을 제가 내려봤습니다. 같이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태양의 밝기 값입니다. 태양은 밝기 값을 조절하지 않습니다. 자, 사이즈 멀티플러네요. 자, 사이즈 멀티플러는 뭐냐면 그림자에 대한 항목입니다. 그림자.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렌더링을 할 건데, 자, 여기 이 부분이 그림자죠. 그림자 렌더. 그림자 이렇게 쭉 뚜렷하게 가는 거 보이시나요? 뭔가 이상하지 않는가요? 물체로부터 그림자가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어떻게 되나요? 흐릿해지죠. 흐릿해지고 경계도 이렇게 쭉 이렇게 분포가 돼야죠. 퍼져나가잖아요. 그게 바로 사이즈 멀티플러입니다. 자, 지금 사이즈 멀티플러가 1입니다. 제가 이거 20으로 바꿔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렌더. 멀리 갈수록 그림자가, 그러니까 사물로부터 빛이 멀리 갈수록 그림자가 어떻게 돼요? 뒤쪽이 흐릿해지는 거죠. 흐릿해지고 경계가 어떻게 돼요? 갈수록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하나씩 해보셔야 돼요. 사이즈 멀티플러 값만 잘 조절해도 그림자의 모습이 많이 좋아질 겁니다. 자, 이 값을 다시 1로 바꿔볼까요? 원래대로죠? 렌더링. 그러면 이렇게 그림자가 다시 또렷해지죠. 아무래도 현실감이 있는, 이렇게 되는 건 현실감이 없죠. 그래서 적당히 적절한 사이즈 멀티플러 값을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스카이, 하늘 모형이네요. 하늘에 대한 모형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되게 많아요, 그죠? 두 개, 세 개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PRG 클리어 스카이라고 되어 있네요. 무슨 뜻일까요? 클리어 스카이. 그냥 맑은 데서 빙고. PRG가 뭐예요? 모르겠어요. 아마 PRG는 개발자이거나 그러니까 개발하는 회사이거나 아니면 어떤 모형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약자로 되어 있으니까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호세겟 L이라고 하는데 영어가 아닌 것 같아요. 스페인어 같아요. 그러니까 VLA가 그래서 어려운 이유가 그거예요. 영어만 있는 게 아니고 되게 다양하게 너무 많은 거예요. 다 알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CIE 오버캐스트가 있네요. 뭘까요? 눈치껏 흐린 하늘이요. 비 오기 전에 그 먹구름 잔뜩 낀 그 흐린 하늘이 오버캐스트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CIE 클리어 있죠. 맑은 하늘. 그렇죠. 맑은 하늘이요. 내가 맑은 하늘을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 클리어나 클리어 스카이를. 내가 흐린 하늘을 좀 그러니까 비 오기 전이나 눈 오기 전에 흐린 하늘을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 오버캐스트를. 그럼 여기 at L이라고 돼 있는 거 있죠. 여기 at L. 얘는 뭘까요?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러니까 시간이죠. 시간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하늘을 만들고자 할 때 쓸 땐 이 두 가지 at L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그냥 저 같은 경우는 호세겟 L을 그대로 씁니다. 자, 여기 보시면 트러비티하고 오존이 있네요. 트러비티는 먼지란 뜻이죠. 그러니까 굳이 오버캐스트로 안 가도 돼요. 저 트러비티 값을 늘려버리면 돼요. 트러비티가 먼지란 뜻이에요. 그죠? 그럼 하늘에 먼지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흐리겠죠. 흐리겠죠. 자, 값이 2.5네요. 기억해 두세요. 제가 10으로 바꿔봤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도록 하죠. 자, 렌더링. 하늘을 조금 더 많이 놓고 그리고 렌더. 여전히 밝은데요. 자, 다시요. 비교를 아이고 다시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 2.5일 때 하늘하고 2.5일 때 하늘. 자, 그 다음에 리전 렌더 비교를 해보자고요. 그 다음에 먼지 많을 때. 자, 오존도 빼겠습니다. 오존이 없어졌어요. 오존이 없다는 얘기는 어떻게 돼요? 하늘이 탁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트러비티, 먼지가 많아지고 오존을 뺐으니까 하늘이 탁해지는 거죠. 지금처럼요. 이해되시나요? 반대로 또 맑은 하늘을 표현하고 싶어요. 그럼 트러비티 값을 줄이고 오존을 늘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맑고 선명한 하늘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나와 있는 트러비티와 오존의 값이 어떻게 돼요? 서로 반대로 움직여요. 오존이 많으면 많을수록 맑고 깨끗한 하늘을, 없으면 없을수록 탁한 하늘을. 그리고 트러비티는 값이 많으면 많을수록 탁한 하늘을, 값이 적으면 적을수록 맑은 하늘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값이 서로 반대로 움직이시면 맞아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인피니티 플랜을 좀 지울 겁니다. 여기는 인피니티 플랜을 지울 건데 여기서 지우지 마시고 이렇게 지워보세요. 여기 눌러보시면 인피니티 플랜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선택하면 아무런 옵션이 없어요. 그래서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딜리트라고 있습니다. 얘 누르시면 이렇게 인피니티 플랜 사라집니다. 자, 한번 지워보시죠. 이런 모습이 될 거예요. 지워보시죠.
자, 그 다음 값을 보시면 여기 알베도 칼라라는 게 있습니다. 알베도 칼라요. 알베도 칼라가 뭐냐면 바로 여기 이 아래쪽에 회색 부분 보이시나요? 여기 알베도입니다. 이 부분의 색상을 말하는 거예요. 보시면 회색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 이 스크롤을 드래그 하셔도 좋고 여기 클릭하셔도 좋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색상 값이 나와요. 레드, 그린, 블루, 휴 세츄레이션 밸류, 뭐 이렇게 칼빈, 이렇게 온도로 또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군요. 저는 요 레드, 그린 0.48로 자, 요걸 가지고 조절을 해보죠. 자,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놔봤습니다. 자, 렌더링. 색상 바뀐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색상을 바꿔보시죠. 그 다음요. 그 다음에 보시면 블렌드 앵글이라는 게 보일 겁니다. 이 블렌드 앵글은 뭐냐면 바로 여기요. 여기 요만큼 섞이는 요 값 보이시나요? 여기에요. 요 값이에요. 그래서 이 값을 블렌드 앵글 값을 낮추면 아주 일자로 딱 떨어집니다. 이렇게 일자로 딱 떨어지게 돼요. 이렇게 블렌드 앵글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더 부드럽게 모양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별거 없어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요 위치를 한번 보시죠. 창문 위쪽에 이렇게 걸쳐 있는 거 보이시죠? 위치. 바로 옵셋이 그 위치입니다. 자, 내렸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던 게 내려간 거 보이시나요? 위아래 값을 조절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건 별거 없어요. 자, 그 다음 옵션을 보니까 클라우드라는 항목이 있네요. 이거 구름이요. 하늘에 구름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 옵션을 체크해 놓고 렌더링 하면 이렇게 하늘에 구름이 쭉 생성이 됩니다. 하늘에 구름을 만들어 주는 기능, 그게 클라우드예요. 여기 덴서티라고 나와 있네요. 아, 덴서티가 여기서는 밝기라고 제가 설명드렸었죠. 여긴 밝기. 여기서는 밝기? 농도? 그러니까 구름이 밝거나 어둡거나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는 농도라는 개념으로 만들어집니다. 0.5로 되어 있네요. 제가 많이 늘려봤습니다. 네, 구름이 더 많아졌네요. 그죠? 자, 다시요. 이번에 좀 낮춰보죠. 그러면 구름이 거의 없는 농도로, 구름의 농도에 대한 개념으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버라이어티 다양한이란 뜻이죠. 구름의 모양이 다양한 0.3이네요. 제가 좀 높여봤습니다. 그러면 구름의 모습이 좀 다양하게 만들어지겠군요. 0.5로 바꾸고 다시 렌더. 그러면 구름이 조금 더 다양하게 분포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쭉 눌러 보시는데 뭐 하이트, 구름의 높이라든지 티크니스, 구름의 두께. 요 하이트하고 티크니스는 기본 단위가 미터란 뜻입니다. 옵셋 X 방향으로 Y 방향으로 그 간격 띄우기죠. 그 다음에 위상입니다. X 방향의 위상 몇 프로, Y 방향 위상 몇 프로. 그럼 그 다음에 맨 아래가 그림자요. 얘를 체크해 버리면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인피니티 플랜을 설치해 주고 그리고 렌더링하면 바닥에 그림자가 표현이 됩니다. 여기까지 쭉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구름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시간을 저녁 시간으로 맞추겠습니다. 시간을 6시 30분, 오후 6시 30분으로 제가 맞췄습니다. 저녁 시간대예요. 그러면 태양이 여기 있다는 얘기죠. 그림자의 정반대가 한 여기 어디에 태양이 걸려 있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태양을 한번 찾아보시죠. 6시 반으로 맞추고 6시 반으로 맞추고 그 다음에 렌더링을 한번 해서 태양의 위치를 한번 찾아보시죠. 여기 하얀색이 여기 걸려 있는데, 자, 조금만 더 낮춰볼까요? 7시? 7시로 바꿔봤습니다. 여기 있네요. 자, 8월 1일 7시요. 8월 1일 7시. 안 나오네. 다시 8월 11일 7시요. 여기 있다. 태양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제가 태양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죠. 8월 11일 7시. 자, 그 다음에 지금 스카이 모델 뭐예요? 요 맨 아래 옵션에 가면 인비저블 보이시나요? 인비저블이 감추다란 뜻입니다. 그 영화에 보면 그 인비저블 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투명 인간이요. 인비저블이 투명해지다란 뜻입니다. 그러면 비저블은 보이다란 얘기고 인비저블은 투명해지다.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인비저블을 체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양이 투명해지는 거죠. 그럼 렌더링하면 여기 있는 요 태양이 감춰지는 거죠. 인비저블을 해제하면 태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섀도우가 있네요. 그림자. 이거 꺼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자, 다시 시간을 1시로 맞추고 자, 렌더링. 그림자가 없네요. 왜? 건물도 같이 사라진 거 아니에요? 그럴 리가요. 보이질 않아요. 그림자 체크하고 다시 렌더링. 그림자가 있어야 제대로 보이죠, 그죠? 섀도우를 만들던가 안 만들던가. 자, 한번 해보시죠. 섀도우 그림자입니다. 중요한 건 여기에요. 밑으로 쭈루룩 항목이 있죠. 이펙트 디퓨즈, 이펙트 서피큘라, 이펙트 앰모스피어릭 섀도우. 이건 다 해제를 하지 않습니다. 섀도우부터 섀도우, 디퓨즈, 서피큘라, 앰모스피어릭, 그 다음 앰모스피어릭 섀도우 다 체크해 둡니다. 이건 끄지 않아요. 그럼 디퓨즈가 뭘까요? 이펙트는 효과죠. 이펙트는 효과예요. 디퓨즈 효과란 뜻이네요. 디퓨즈는 사물이 지닌 기본 색상을 디퓨즈라고 합니다. 당연히 사물이 지닌 기본 색상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서피큘라는 뭐냐면 대부분의 사물은 빛을 반사합니다. 반사하게 되면 하이라이트 효과가 일어나죠. 그 하이라이트 효과예요. 그러니까 빛을 반사하는 하이라이트 효과를 만들 거냐 말 거냐 그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 앰모스피어릭은 뭘까요? 안개 효과에 빛을 적용할 거냐 말 거냐, 안개의 그림자를 만들 거냐 말 거냐 그 얘기입니다. 사실상 이 옵션에 있는 내용은 거의 손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커스틱 포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커스틱은 굴절이란 뜻입니다. 유리 같은 재질을
빛이 통과하면 어떻게 돼요? 굴절이 일어나요. 그 굴절 효과입니다. 그리고 요 뒤에 포톤이란 단어 보이시죠? 포톤이 바로 입자의 개수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커스틱 서브 디비전 나와 있잖아요. 그럼 커스틱의 품질 또는 커스틱을 만들 입자의 개수 이렇게 분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지금 1000개잖아요. 10,000개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커스틱 효과를 더 많이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굴절을 더 많이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이 숫자가 작으면 굴절을 더 적게 계산합니다. 그럼 이 커스틱 효과는 뭐냐면은 그런 거예요. 그 우리 돋보기 있죠. 돋보기 이렇게 딱 하면은 빛이 쭉 굴절 때문에 모여서 초점 만들어지죠. 거울을 이렇게 반사해서 그림자 쪽으로 보내면 햇볕이 그림자 쪽으로 반사되고 있죠. 그게 커스틱 효과예요. 빛이 사물을 통과하면서 굴절 효과를 일으키고 그것에 대해서 초점이 모이거나 빛을 반사하는 효과가 커스틱 효과입니다. 그럼 그렇게 커스틱 효과를 만들어내려면 빛의 입자가 많이 가야 더 밝고 선명한 커스틱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긴 거의 쓰지는 않아요. 그냥 이 입자 그대로 쓰는데 커스틱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이 숫자를 높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바로 요 플랫 라이트입니다. 얘가 플랫 라이트, 렉탱글 라이트라고 되어 있죠. 플랫 라이트라고 합니다. 평평하다고 해서 플랫 라이트, 모양이 사각형으로 생겼다고 렉탱글 라이트라고 합니다. 자, 선라이트를 끄도록 하죠. 0. 인텐서티를 0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이렇게요. 아무것도 안 나오게끔. 자, 렌더. 이게 정상이겠죠? 태양광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렉탱글 라이트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죠. 사각형이에요. 그래서 드래그 하시면 사각형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여러분들도 하나 그려보시죠. 자, 렌더링이요. 그러면 이렇게 천정 위에 네모난 사각형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화살표요. 이게 빛이 진행하는 방향입니다. 이 네모난 사각형이 전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등입니다. 등이고 등의 빛의 방향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화살표가 위로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빛이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실내잖아요. 그러니까 아래로 빛이 내려와야 이렇게 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렉탱글 라이트가 하나 나와요. 여기서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 자, 보세요. 제가 모니터에서 지웠습니다. 남아있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자, 선택했어요. 그리고 지웠습니다. 남아있어요. 안 지워집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반대로 해보죠. 여기서 선택하고 오른 버튼에 딜리트. 자, 같이 지워지는 거 보이시나요? 그럼 어떻게 지워야 돼요? 맞아요. 에셋 에디터에서 지우셔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또 하나, 반드시 이름 바꿔 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름 반드시 바꿔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얘가 제 이렇게 딱 체크가 되는 겁니다. 렉탱글 1, 렉탱글 2, 렉탱글 3 그러면 못 알아봐요. 도대체 이게 누구지? 이렇게 돼요. 내가 모니터 화면상에서 지웠는데 누굴 지웠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보시면은요, 바로 여기 색상이 있네요. 컬러 앤 텍스처 색상입니다. 얼마든지 색상을 바꿀 수 있어요.
파란색 조명을 한번 넣어 볼까요? 그러면 렌더링 하면 조명이 이렇게 파랗게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대체적으로 조명은 흰색이죠. 보통 이런 걸 백색이라고 하죠. 백색 광원.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밑에 보시면 인텐서티라는 말이 나오죠. 밝기요. 조명의 농도 또는 조명의 밝기로 번역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여기 보시면 유니트가 나옵니다. 단위가 나와요. 스칼라는 일반적인 총량을 말합니다. 빛의 총량 뭐 300, 600 이렇게 됩니다. 루미넌스 파워가 있고 루미넌스가 있고 라디언트 파워가 있고 라디언스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카페에 정리해 놨어요. 자, 찾아보시죠. 여기 보시면 루멘이죠. 광원이 내보내는 빛의 양입니다. 루멘은 광원에서 빛을 얼마나 내보낼 것인가, 빛을 얼마나 내보낼 것인가, 빛의 양을 조절하는 게 루멘입니다. 근데 여기에 파워가 붙었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보시죠. 여기 루미넌스 파워, 그래서 루멘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루미넌스 해가지고 루멘 퍼 미터 제곱 스퀘어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이 차이가 뭘까요? 얘는 루미넌스에서 루멘 퍼 미터 제곱이잖아요. 단위 제곱당 얼마의 루멘을 내보낼 것인가, 빛의 양을 말합니다. 단위 제곱당 빛의 양이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 1m당 빛의 양이 얼마나 도달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얘는, 그 위에는 루미넌스 파워는 광원에서 얼마나 빛을 많이 내보낼 것인가, 이겁니다. 그럼 이렇게 보자고요. 여러분들 혹시 빔 프로젝터를 구매하려고 해보신 적이 있나요? 그 캠핑용 빔 프로젝터 찾아보신 적 있으세요? 한 30만 원대 정도? 50만 원 이하? 한 30만 원대 정도. 그거 다 루미넌스 파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 빔 프로젝터에서 빛이 얼마나 많이 나가는가만 설명해요. 얼마나 밝게 나가는 것만 설명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스크린이 있잖아요. 스크린에 얼마만큼 빛이 도달하는지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해요? 방을 온통 깜깜하게 해놓고 쓸 수 있어요. 저기서만 빛이 많이 나가거든요. 여기는 빛이 도달 안 하거든요. 그게 보통 한 50만 원대의 빔 프로젝터들이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가 쓰는 빔 프로젝터는 어떤가요? 형광등 다 켜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빛이 도달하고 있죠. 이거 단위 제곱당 빛이 얼마만큼 도달하는가를 체크하고 있는 거죠. 누가 더 밝은 거예요? 얘가 조금 더 밝은 거겠죠. 얘는 광원에서부터만 체크하는 거예요. 빛이 얼마만큼 멀리 가는지는 몰라요. 얘는 빛이 저기까지 얼마만큼 가는지 체크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 차이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라디언트 파워가 있고 라디언스가 있어요. 그리고 단위가 뭐로 돼 있나요? W로 돼 있죠. 그 조명에서 W 쓰는 단위가 하나 있죠. 와트라고 하는 단어. 그 백열전구 보면 뭐 그 30와트짜리 100와트짜리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 와트가 아니에요. 그 와트가 아니에요. 저도 그 와트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와트가 아니고 복사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복사열도, 그러니까 복사광선이라고 하죠. 그 복사광선도 기본 단위가 와트입니다. 조금 달라요. 그 내용이 카페에
또 하나 어떤가요? 면적을 작게 하니까 어두워진 거 보이시나요? 면적을 크게 하면 크니까 많이 밝죠? 면적을 작게 하면 작아집니다. 자, 어떻게 조절하냐면 유니트 밑에 보면 U 사이즈, V 사이즈 보이시나요? 대략 센티미터인 것 같아요. 밀리미터나 미터 같지는 않고 센티미터인 것 같아요. 줄여보세요. 그리고 렌더링 해보시고 키워보시고 렌더링 해보시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쉐입이라고 나오죠? 형태예요. 렉탱글이 있고 디스크가 있고, 디스크는 원형입니다. 이렇게 원반형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원형으로 생긴 거. 그래서 렌더링을 하면 원반형으로 이렇게 사각형이 바뀝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근데 문제는 이거죠. 이렇게 이 원반이 보여야 되느냐. 네, 바로 여기 인비저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감춰지는 거죠. 빛은 나오되 감춰지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여기 No Decay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Decay라는 항목이 있어요. No Decay, Decay. 그러니까 No Decay는 Decay를 하지 않습니다라는 얘기죠, 그죠? Decay는 뭐냐면 감쇄라는 뜻입니다. 빛이 광원에서부터 이렇게 쭉 오면서 어떻게 되나요? 점점 감쇄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빛이 광원은 굉장히 밝아요. 근데 광원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빛이 도달하지 않죠. 그 빛이 소멸돼 버립니다. 그걸 감쇄라고 해요. 바로 이 디케이가 바로 그 항목이에요. 근데 감소하지 않습니다. 빛이 감소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밝아지는 거죠. 빛을 감소하지 않습니다. 밝아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노디케이를 체크해버리면 분명히 어디는 밝고 어디는 어둡고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진 거죠. 그 다음에는 섀도우 있네요. 노디케이, 디케이 꺼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섀도우, 그림자는 켜야 되겠고, 여기 더블 사이드가 있네요. 원 사이드입니다. 지금 현재는. 자, 얘를 내려보도록 하죠. 자, 이동하기. 자, 제가 중간만큼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간 기울였어요. 렌더링에서 보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조명이 여기 있고 빛이 밑으로만 내려가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건 어떻게 확인하냐면 바로 여기에서 빛이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지고 있죠. 여기 이 모양, 빛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다가 더블 사이드면 양면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빛이 위아래로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중간에 이렇게 띠가 생기죠? 더블 사이드니까.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요, 제가 얘를 천장에다 바짝 붙여놨습니다. 천장에다가 이렇게 바짝 붙여놨어요. 자, 그리고 다시 확인할 건데, 여기 다이렉셔널이, 네. 자, 렌더링을 해보죠. 그러면 천장에서부터 빛이 내려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천장, 아이고 너무 바짝 붙었나 보다. 자, 밑으로 10mm만. 자, 그러면 이렇게 이 지금 조명에서부터 빛이 바로 내려오고 있죠. 자, 이렇게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근데 여기 다이렉셔널을 쭉 주면 이렇게 바뀝니다. 여기 빛이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와서 안 바뀔까요? 다시
주변은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퍼져 나가는 정도를 이렇게 막아줄 수 있네요. 주변으로 빛이 퍼져 나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빛이 밑으로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빛이 이렇게 밑으로. 근데 요걸 0으로 주면 밑으로 쭉 떨어지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이렇게 확산돼서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이렉셔널이 방향성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명 하나를 공부했는데 제가 조명을 지웠고요. 그 다음에 스카이라이트도 다시 켰습니다. 그러면 여기 렌더링 하게 되면 어떻게 나올까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죠? 자, 빛이 이쪽에서 이렇게 오길 원해요. 그러면 날짜를 조금 바꾸면 되나요? 아니면 얘를 돌릴까요? 제가 원하는 건 이렇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 빛이 이렇게 오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바꿔 보시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어둡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 이 안쪽이 어둡잖아요. 이 안쪽을 밝게 하면서 바깥쪽도 좀 밝게 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자, 렌더링 할 때는 항상 프로그레시브는 끄라고 했습니다. 디노이저는 켜도 좋고 꺼도 좋고, 노이저 제거하는 거니까, 노이즈 제거하기니까 괜찮으면 꺼도 괜찮아요. 정식으로 렌더링 할 때, 내가 최종 렌더링 할 때는 반드시 키셔야 돼요. 자, 카메라 스탠다드고 이거 오토. 자, 그 다음에 인바이러먼트 어디 갔나요? 이쪽이구나. 인바이러먼트 GI 값 켜고 0.04가 아닌 0.01. 그 다음에 앰비언트 어클루전 켜고, 자, 다시 한번 렌더. 밝게 나오네요. 근데 이 바깥쪽 어떻게 되나요? 바깥쪽도 같이 밝아진 거 보이시나요? 그럼 오토를 쓰면 안 된다는 얘기네요. 일단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오토를 끄면 여긴 어둡고 여긴 밝아요. 다시요. 그럼 GI 값을 올려볼까요? 한 50. 다시 렌더. 그럼 조금 나아지네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나아진 건 또 아니고, 그죠? 자, GI 값을 100으로 올려볼까요? 다시 렌더. 여전히 이 안쪽은 어두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거예요. 첫 번째, 이 창문에다가 렉탱글 라이트를 하나 그릴 겁니다. 이렇게요. 자, 방향은 뒤집어서 레드 방향이네요. 레드 방향으로. 레드 방향이 아닌가? 그린 방향인가? 왜 안 움직이네? 그럼 로테이트. 자, 그 다음에 하나 더요.
여기다가 하나 더. 자,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 조명의 위치가 플립얼롱 그린. 안되네. 다시 로테이트. 자,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다시 한번 렌더링. 자, 깜깜하게 돼서 안 보이네요.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비저블 때문에 그래요. 비저블이요. 자, 얘가 창문에 있는 거예요. 창문. 얘가 전체. 그럼 창문에 있는 것도 인비저블 체크하고, 전체도 인비저블 체크하고, 렌더링.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빛이 들어오고 있죠. 창문에서 들어오는 조명을, 전체에 대한 조명이 30이니까 얘를 뭐 60이나 90까지 올려 보도록 하죠. 그러면 조금 더 밝아질 거예요. 그 다음에 노디케이를 켜볼까요? 그러면 쭉 전체적으로 밝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30 다시 줄여보도록 하죠. 적당히 밝기가 조절되는 거 보이시나요? 노디케이를 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저 안쪽까지 빛이 쭉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창문에도 마찬가지죠. 얘도 값을 올려주세요. 그러면 여기 창문에서 들어오는 어떤가요? 얘는 지금 현재 그대로 있고, 얘는 그대로 있고, 이 안쪽만 지금 계속 밝아지고 있죠.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조명을 여러 개 설치해 주는 거죠. 여러 개 설치해서 거기에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여기에 빛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안쪽, 이 바깥, 창 바깥은 그대로 있고 이 안쪽만 지금 밝아졌죠. 근데 제가 여기다가 하나 더 해보죠. 사각형을 제가 이 끝에다가 이렇게 그려서 올려봤습니다. 약간 틀죠. 자, 다시 렌더링. 그러면 여기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그림자가 생성이 돼요. 빛이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에 그림자가 만들어진단 말이죠. 자, 그래서 바로 여기 전체에 대한 이 그림자를 꺼야 돼요. 섀도우를 꺼줘야 돼요. 얘에 대한 그림자는 꺼야 돼요. 이럴 때는 반드시 섀도우를 꺼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기 있는 그림자가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모습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요.